안녕하십니까? 2027년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중심으로 합격을 위한 정밀한 청사진을 함께 그려볼 텐데요.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13조부터 24조까지의 법리, 구조와 빈출 함정 10가지를 완벽하게 해부할 것입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꿰뚫는 전략적인 거버넌스 맵과 함정 회피 매뉴얼을 통해 여러분의 학습 효율을 극대화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깊이 있게 다뤄야 할까요? 바로 출제 빈도 2위라는 데이터 팩트가 그 중요성을 증명합니다. 특히 단순 암기를 넘어서 조직 구조론과 법적 위계를 묻는 복합적인 문제들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법 제13조부터 24조까지의 핵심 키워드를 통해 라인, 스태프, 위원회, 그리고 규정이라는 4가지 축을 이해할 것입니다. 최종 목표는 법령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출제자의 심리를 읽어 오답 함정 10개를 정확히 피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 거버넌스 마스터맵을 통해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법체계는 사실 권한과 전문성을 분리하여 효율적으로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동적인 조직 시스템입니다. 먼저 실행과 지휘를 담당하는 라인 조직이 있습니다. 이사회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가 여기에 속하며 이들은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지휘를 내립니다. 다음으로 라인 조직을 보좌하고 조언하는 스태프 조직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가 여기에 해당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사가 함께 심의하고 의결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는 협의기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산업안전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핵심 축인 라인 조직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라인 조직은 보시는 것처럼 실행과 통제를 직접 담당하는 주체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는 매년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법 15조에 따라 선임됩니다. 통상 공장장이나 현장소장 같은 분들이 이 역할을 맡으시죠. 이분들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지휘하고 감독하며 위험성 평가를 총괄 관리하는 핵심 권한을 가집니다. 그 아래에는 생산 현장에서 직원들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관리 감독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계 설비 점검, 보호구 착용 점검 등 현장에 밀착하여 안전을 관리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라인 조직은 단순히 생산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안전까지 동시에 책임지는 실무 권한의 정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인 조직과 관련하여 출제 빈도가 높은 오답 함정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입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 업무만을 전담하는 임원을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로 선임해야 한다는 지문입니다. 이는 오답입니다. 합격 진실은 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예를 들어 공장장이나 현장소장이어야 합니다. 특정 업무만을 전담하는 임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기준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2024년 기출에서 변형되어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관리감독자는 작업 환경 측정의 전문적 기술 평가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지문입니다. 이 역시 오답입니다. 관리감독자는 현장의 점검이나 이상 유무 확인 등 일상적인 통제를 담당합니다. 전문적인 작업 환경 평가는 스태프나 외부 전문기관의 영역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2015년과 2019년 기출에서 여러 번 다뤄졌습니다. 이제 스태프 조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태프 조직은 라인 조직이 올바른 안전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전문적인 보좌와 지도를 담당하는 조직의 브레인 역할을 합니다. 즉, 이들은 결정권자가 아니라 기술적 전문가로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구성원은 법 17조와 18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입니다. 이들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조언을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업종별 기준에 따라 선임되는데 특정 조건에서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법 22조에 따라 산업보건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대해 사업주와 보건관리자를 지도하며 반드시 의사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스태프 조직은 라인 조직의 지휘를 받으면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조직 전체의 안전 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스태프 조직과 관련해서도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먼저 트랩 3입니다.
안전관리자는 독립적인 지위로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지문입니다. 이는 완벽한 오답입니다.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는 명백히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이는 2019년과 2021년 기출에서도 강조된 부분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지휘와 명령을 받는 관계입니다. 다음으로 트랩 4입니다. 안전관리자는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 징계를 내릴 권한이 있다는 지문입니다. 이 역시 오답입니다. 안전관리자는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지시나 징계를 내릴 라인 지휘권이 없습니다. 이들은 지도와 조언을 통해 라인 조직이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핵심 축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법 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한 최고의 자치기구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노사 동수협의체라는 점입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어야 하는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회의를 열기 위한 개의 요건과 의결 요건도 명확합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를 시작할 수 있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합니다.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서로 뽑는 호선 방식으로 선출하며 노사 공동위원장도 가능합니다. 이 위원회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민주적인 통로임을 기억하십시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관련된 출제 함정 3가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트랩 5 위원장 선출 방식입니다. 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반드시 사업주가 맡아야 한다는 지문이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이는 오답입니다.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서로 뽑는 호선 방식을 통해 선출하며 노사가 함께 위원장을 맡는 공동위원장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트랩 6 위원회 구성 비율에 대한 함정입니다. 사용자위원이 부족한 경우 근로자위원을 더 많이 배치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지문도 오답입니다. 위원회는 반드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 즉 동수로 구성되어야 하는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랩 7 심의와 의결사항의 오염입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은 위원회의 단순 심의 사항이다라는 지문이 나오는데 이는 오답입니다. 규정의 작성이나 변경은 위원회의 강력한 심의 의결 사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번째 핵심 축은 안전보건관리 규정, 즉 사업장 내 자치법규입니다. 이 규정은 법 25조에 따라 사업장 내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작성하는 내부 규정입니다. 모든 사업장이 작성 의무 대상인 것은 아니며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이 원칙입니다. 다만 농업 등 일부 업종은 300명 이상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이 규정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들이 있습니다. 관리 조직과 그 직무 안전보건 교육, 작업장 안전 및 보건 관리, 그리고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정을 작성해야 하며 작성된 규정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흐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 규정과 관련하여 출제 함정 2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트랩 8 법적 위계와 상충 문제입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안전에 관한 특별 규정이므로 취업 규칙에 반하더라도 우선 적용된다는 지문은 완벽한 오답입니다. 법 25조 2항에 명시된 대로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반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상 상위 규범이 하위 규범보다 항상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가장 아래에 있는 규범임을 기억하십시오. 다음으로 트랩 10 규정 작성 기한의 숫자 함정입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는 지문도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오답입니다. 정확한 기한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숫자를 이용한 함정이 많으니 정확한 기한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핵심 쟁점인 동의와 의견 청취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 보겠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에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근로자 대표의 참여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의견 청취는 단순히 의견만 듣는 수준입니다. 근로자 대표에게 거부권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단독으로 강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주로 적용됩니다.
반면 동의는 명시적인 찬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근로자 대표에게 거부권, 즉 강력한 비토 권한이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가 반대하면 규정을 제정할 수 없으며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제정이나 변경과 같이 중요한 사항에 적용됩니다. 위원회가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트랩 9 지문은 오답입니다. 위원회가 없으면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2027년 출제함정 마스터 진단표를 통해 주요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조직 및 권한에 관한 것입니다. 책임자 선임에서 안전전담 임원 지정이 오답인 반면 실질적인 총괄 관리자인 공장장이 팩트입니다. 관리감독자 업무는 전문기술평가 직접 수행이 오답이고 현장 밀착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이 팩트입니다. 스태프의 지위는 독립적 지위로 지휘받지 않는다는 것이 오답이며 책임자의 지휘감독 하에 보좌하는 것이 팩트입니다. 스태프의 지시권은 근로자 직접 징계나 지시가 오답이고 라인에 대한 지도조언 권한만 보유하는 것이 팩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주가 당연직 위원장이라는 것이 오답이며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팩트입니다. 이 표를 통해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2027년 출제함정 마스터 진단표 두 번째 파트인 협의체 및 자치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비율은 사용자 편의에 따라 근로자 수를 증감하는 것이 오답이고 노사 동수가 절대 원칙입니다. 위원회 의결력은 규정 제정이 단순 심의 사항이라는 것이 오답이며 강력한 심의 해결 사항입니다. 규범의 위계에서는 특별법이므로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오답이고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절대 반할 수 없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위원회 부재 시 근로자 대표 의견 청취로 족하다는 것이 오답이며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규정 작성 기한은 사유 발생 15일 이내 작성이 오답이고 사유 발생 30일 이내 작성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이 함정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피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 합격을 위한 여러분의 액션 플랜을 제시합니다. 첫째, 주어와 서술어의 매칭 훈련을 철저히 하십시오. 출제자는 안전관리자라는 주어에 직접 지휘한다는 서술어를 교묘하게 결합하여 권한을 혼동시킵니다. 라인과 스태프의 역할을 나타내는 동사를 철저히 분리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숫자의 맹신은 금물입니다. 작성기한 30일, 상시 근로자 100명 또는 300명 등 숫자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숫자가 적용되는 예외 조항과 동의와 청취 같은 법적 절차의 미묘한 차이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셋째, 법의 위계적 사고를 해야 합니다. 하위 규정인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상위 노동법령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근로자 보호 수준을 결코 하회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문제 풀이의 잣대로 삼으십시오. 최고의 방어는 출제자의 심리를 설계도처럼 꿰들어 보는 것입니다. 2027년 여러분의 합격을 확신합니다.